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영어 공부법이 따로 있다는 걸? 이거 보이시죠? 제가 듀오링고를 무려 43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연속 학습을 해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불꽃 꺼뜨리기 싫어서 으쌰으쌰 하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력이 다 헛수고 갔다는 이 느낌이 세게 많았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더 치밀하게 더 꾸준히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헐, 글쎄 각자에게 맞는 영어 공부법이 따로 있다네요? 이거 저만 몰랐던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찾아낸 이 두 가지 영어 공부 비법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 이거 끝까지 보셔야 저랑 똑같은 헛고생 안 합니다. 잉글리시 이씨! 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이씨입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이 듀오링고 430일쯤 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외국인이랑 말을 못하지? 왜 아직도 이 앱이 주는 문장이 이렇게 버겁고 어렵지? 여러분 중에는 저처럼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딱딱 후후 깨내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분들이 훨씬 많을걸요? 그러니까 매일 앱은 켜는데 이게 정작 입을 안 떨어지고 실력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이 기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는 했는데 사실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유를 막 파헤쳐보니까 이게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학습 유형이 있었어요. 이 사람마다 이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게 감각이 다 다르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시각형, 정보를 이 그림이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얻는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다네요. 그래서 변호사, 판사, 의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많고 분석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영어도 눈으로 보고 적고 이 문법을 뜯어봐야 이 직성이 풀리는 분들한테 맞는 그런 공부법형인 거예요. 시각형.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약간 조금 시각형에 해당되는 것 같긴 해요. 문장이 보이지 않으면 막 왠지 불안하고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내가 배운 거랑 안 맞으면 이거 왜 안 맞는 거지? 이거 언인지 던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명사야 아니면 이게 효용사야. 문법적으로 막 알아내기 전까지 막 계속 막 이씨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 시각형인 분들은 이렇게 글로 써가면서 이렇게 문법이랑 공부를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각형. 이 정보를 소리로 얻는 것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 예술가나 음악가 아니면 이제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게 소리에 민감한 분들이래요. 그래서 쉐도잉이 제일 잘 맞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 확실히 청각형은 아니에요. 전 아무리 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 이 쉐도잉으로 영어가 뚫렸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청각형인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 쉐도잉을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각형인 분들보다 이 청각형인 분들이 이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많다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체 감각형.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 정보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경험한 감각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흡수를 잘한대요. 경영자, 운동선수, 연예인들이 이런 분들이 많다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 막 저렇게 해, 하는 이렇게 주입식 공부 방법보다는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자신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공부 방법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외에 몇 달만 나갔다 와도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영어가 막 엄청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외국에 못 나가면 국내에서 이렇게 원어민 친구를 사귀거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말하기를 반복하면 되게 쉽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쭉 세 가지를 본 결과 이 신체 감각형이 바로 저예요. 제가 그래서 수화를 배울 때 이 수화 단어는 그렇게 잘 외워졌거든요. 사실 이렇게 신체 감각형인 사람들이 액션이 중요한 영어에서는 되게 배우기가 더 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신체 감각형인데 그동안 이 좁은 스마트폰 화면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서 이 시각형과 청각형 공부법만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430일 동안 제가 이렇게 손가락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 셈인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도 지금 왠지 영어가 버겁고 계속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실제 막 버겁고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은 분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감각을 제대로 안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간단하게 파악을 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걸 그냥 따라하는 것보다 좀 더 막 즐겁고 나한테 유익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마지막인데 이건 유형이 아니고요. 외국어 강사 김재훈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분석적이면서도 확실한 것 같아서
저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정체기를 이렇게 뚫으려면, 영어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려면 이렇게 흐름이 끊기지 않게 최소한의 시간을 이렇게 채워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최소한의 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 10개월, 그러니까 대략 350에서 한 400시간 정도? 라고 그걸 채워야지만 이게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공부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넘게 이게 듀오링고를 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얼핏 그냥 보면 생각이 들지만, 그 어플은 하루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사용하는데 고작 몇 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전혀 못 채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터득한 그 유형별 학습법을 바로 저한테 적용을 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약간의 이 시각형과 이 시체 감각형이라는 제 나름의 분석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이해가 안 가는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면 답답하니까 틀린 문장을 노트에 예쁘게 적어서, 내가 뭘 틀렸는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 AI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설명이 이해가 되면 그 문장을 이렇게 그냥 읽지 않고 이 내용을 상상할 거예요.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상황 속의 인물처럼 말을 해볼 거예요. 막 통통 튀는 막 어리고 젊은 나이가 아니라서 왠지 막 너무 오글거릴 것 같지만, 이 영어는 이렇게 되게 막 뻔뻔스럽게 막 오버 액션을 막 하면서 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빨리 익히는 방법이라고, 개그맨 김영철님이 그러셨던 영상도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사실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살펴보고 시작하자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한테 맞는 유형을 찾는 방법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저만의 문제점을 찾았고, 그걸 다음번 영상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저처럼 정체기가 왔다면 이제 뭔가 변화를 줄 때가 됐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맞는 공부법으로 다시 즐겁게 시작을 해서 이 400시간을 채워봅시다. 저랑 같이 한번 채워봅시다. 그 전에 여러분은 어떤 학습 유형이신가요? 시각형? 청각형? 아니면 저처럼 시체 감각형?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싶으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누군가 구독을 한다, 그럼 저도 보이는 게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영어 한번 부셔보자고요. 잉글리시